지리산에 풀어놓은 반달 가슴곰이 김천 수도산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반달 가슴곰이 지리산 이외의 지역에 자리 잡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국방부가 동해안에 흉물이던 해안 경계 철책 가운데 상당 부분을 내년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 사과 수출 물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과 800톤이 러시아로 수출되면서 팔로 확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사의 로봇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에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농업 풍속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2월 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비가 내리면서 탁한 공기가 조금은 해소된 것 같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며 온화한 날을 보이겠습니다. 김령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 오늘은 출근길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난 늦은 밤부터 우리 지역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다 잠시 소강 상태에 든 뒤 내일 새벽부터 다시 시작되면서 대구와 경북에는 최고 20mm 더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미세먼지는 조금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을 수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구는 9도, 안동 8도, 경주 1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 이상 무척 높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17도, 안동 13도, 경주는 무려 2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훌쩍 웃돌고 큰 추위 없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내일까지 비가 이어진 후에 조금씩 기온이 내려가면서 주 후반부터는 다시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반달 가슴곰 532를 아시는지요? 지리산에 풀어놨지만 무슨 이유인지 계속해서 김천 수도산 쪽으로 옮겨가서 결국 석 달 전에 수도산으로 거처를 완전히 옮겼습니다. 반달 가슴곰 KM53, 이른바 532는 요즘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해발 800m의 김천시 정산면 수도산 중턱입니다. 국립공원 종보건기술원이 키우다 방사한 KM53, 이른바 532가 이동식 우리에서 풀려납니다. 지난해 지리산에서 90km 떨어진 수도산으로 두 차례나 찾아왔다가 연구원들에게 잡혀 돌려보내졌던 532. 올해 5월에는 세 번째로 지리산을 벗어나 다시 수도산으로 향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당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은 532는 결국 지리산 대신 수도산에서 삶의 터전을 잡게 됐습니다. 방사된 반달가슴곰 서식 영역이 처음으로 지리산 이외 지역으로 넓어졌습니다. 지리산에 현재 반달가슴곰 개체군이 형성이 돼 있지만 앞으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분산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32가 풀려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종보건기술원이 모니터한 결과 532는 수도산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가해산 사이를 오가며 서식하고 있습니다. 반달곰이 방사된 이곳 수도산 1호는 식생 상태가 좋아서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는 매우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달가슴곰 스스로가 수도산으로 이렇게 이주해서 수도산에서 이렇게 정착하게 된 것은 상당히 의외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크나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급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이 처음 지리산에 방사된 2004년, 개체수는 불과 5마리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개체수는 60마리에 가까워 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숫자인 50마리를 넘어서 1차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지난달에 울진군 군 해안 경계 철책의 문제점을 보도해드렸었는데요. 국방부가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내년에 국비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해안 관광 개발에 걸림돌이 제거됐다며 계획했던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지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안에서 강원도를 제외한 후방 지역 가운데 군 해안 경계 철책이 남아있는 곳은 울진이 유일합니다. 울진군이 빼어난 해안 절경을 이용해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철책 철거와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로 번번이 좌절돼 왔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울진 지역의 경우 전체 13.1km의 철책 가운데 강원도 삼척과 인접한 6km를 제외하고 7.1km를 내년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철거와 이에 따른 감시장비 보강 비용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을 부담해온 것과는 달리 전액 국비로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철책 철거하고 감시정지 보건까지는 저희가 하는 걸로. 아, 국방부가? 네네. 국회 심의가 나기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철책 철거 비용 부담 문제로 관광 개발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울진군은 돌파구를 찾았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의 50%의 부담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없고 100% 국방비로서 하게 된 데서 더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울진군은 철책 철거 예정지인 죽변항에서 후정해수욕장까지 2.4km 구간에 190억 원을 투입해 해안을 감상하며 철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순환철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철거 대상에서 제외된 북면 지역 철책에 대해서는 삼척시 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당초 계획했던 안보 탐방로 조성 사업은 노선을 변경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농산물은 생산보다 판로가 문제라서 수출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지만 수출 시장 개척이 힘들 뿐더러 수출 단가도 낮아 농가가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해결하고 사과 800톤을 러시아에 수출하기로 약정한 곳이 있는데요.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 임동 사과 수출 단지에 사과 15톤이 러시아로 건너가기 위해 컨테이너에 실립니다. 이번 첫 선적을 시작으로 800톤의 사과를 러시아에 공급하기로 안동의 한 농업회사 법인이 현지 바이어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전체 사과 수출 물량 3,000톤의 4분의 1에 달하는 많은 양이 러시아 한 곳에 가는 겁니다. 유럽이나 북아프리카 사과를 주로 수입하는 러시아 시장을 수출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고 뚫은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 쪽과 거래하던 한 사과 선별기 전문 업체가 현지 바이어를 소개한 게 계기가 됐고 농업회사 법인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도 1차 오다가 왔을 때 이 러시아 재배지 금액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수출하지 못했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이 법인이 농가로부터 사들이는 사과 가격은 킬로그램당 2,500원 정도로 국내 시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고가로 수출돼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품질 좋은 선물용 사과라는 마케팅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사과 시장의 강보합세가 이어져 가격이 올라간다면 농민들이 수출 대신 내수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수출 농가에 좀 남다른 수출하지 않는 농가보다도 지원을 좀 해줌으로 해서 수출이 좀 장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고비는 러시아 현지 시장 반응입니다. MOU가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첫 선적 이후 현지 반응이 좋지 않아 약정한 수출 물량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해외 바이어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농사의 로봇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주목을 받고 있죠.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농업 풍속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딸기 농장에서 로봇이 잘 익은 딸기만 골라 조심스럽게 담아냅니다. 레이저로 위치를 파악하고 카메라로 촬영해 빨간 부분이 80% 이상이면 잘 익은 걸로 판단해 수확합니다. 토마토 줄기에 꽂아둔 센서를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수분과 영양 등 생육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 넓은 농장을 관리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절약돼서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또 말로 지시를 내리면 농작업을 척척 처리합니다. 원격 조정 기술 정도에 머물던 스마트팜에 인공지능이 더해지면서 데이터와 영상 정보를 받아 작물의 생육을 진단하고 의사결정까지 지원하는 2세대 기술로 진화한 겁니다. 이 때문에 농사 경험이 적은 젊은 창업농이나 귀농인들도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2세대 스마트팜은 우리가 작물의 환경과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추론해서 이제는 지능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미래 스마트팜 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부처가 함께하는 협력 사업에 10년간 7,160억 원을 투자합니다. 스마트팜이 우리 농업 풍속도를 바꿔가고 있지만 높은 시설비 부담과 사후 관리 등 농가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선박을 건조할 때 위험하고 작업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게 페인트 칠을 하는 도장 작업입니다. 석유 화학 물질인 용제 때문인데요. 용제가 없는 페인트가 개발돼 세계 최초로 선박 건조에 적용됐습니다. MBC 경남의 장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밀폐된 선박 내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폭발 사고로 숨졌습니다. 인화성이 강한 페인트 유전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노르웨이 도료 제조사인 요턴이 개발한 무용제 도료입니다. 휘발성 물질이 없어 밀폐된 공간에서도 폭발 위험이 없습니다. 작업자들은 산소 마스크와 보호 장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은 폭발 위험과 작업자들의 건강 문제가 늘 뒤따랐습니다. 친환경 도료 개발로 이 같은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됐습니다. 용제가 섞인 기존 도료보다 3배가량 비싸지만 작업 횟수를 절반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고요. 기존에 2번 도장하던 걸 1번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 선박 건조로 선박 값을 높일 수 있고 국내 조선사들이 한 해 수천억 원을 지불하는 위험과 대기오염 저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So we see solvent-free epoxy systems for new building as the future, I think. SHI has been a very good cooperation partner in the past, and we think, we're sure that they will be in the future as well. 삼성중공업은 친환경 도장 공법을 모든 선박에 적용하는 한편 기술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아열대 과일을 소득작물로 재배하는 게 하나의 추세가 됐죠. 광양에서는 미니 작물에 이어서 이색 교배 작물 재배가 시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 MBC의 박민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작은 고추처럼 생긴 미니 파프리카. 일반 파프리카보다 크기가 작은 게 특징입니다. 미니 파프리카는 고급 식재료로 알려지면서 올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광양의 또 다른 농장. 이곳은 미니 파프리카와 토마토를 교배한 애플 토마토가 시험 재배되고 있습니다. 애플 토마토는 일반 방울토마토와는 달리 노란색과 주황색 빛을 띱니다. 표면도 파프리카처럼 굴곡이 있어 식감이 뛰어나지만 아직까지는 판로가 고민입니다. 과형은 파프리카와 흡사하지만 맛은 정말 당도 높은 토마토 맛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든지 또 판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치단체도 새로운 작목 재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아열대 과일 외에도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아보카도가 시험 재배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자두와 살구를 교배한 플럼 코트도 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소득 과수로 플럼 코트, 자두하고 살구하고 교배종인 플럼 코트를 우리 지역에 좀 보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떠오른 아열대 과일. 이색 작물이 농촌의 대체 경쟁 작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대구와 광주 지역의 창업을 지원할 300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됩니다. 대구시와 광주시, 대구은행과 광주은행, 산업은행은 오늘 오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달빛펀드라는 이름으로 내년 상반기에 결성되는 이 펀드의 투자 대상은 7년 이내 지역의 벤처와 창업 기업으로 후속 투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일반 건설업체 대구 지역 공사 수주액은 지난달 3,180여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 지역의 공사 수주액도 2,600여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줄었습니다. 전체 수주액은 줄었지만 항목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37% 줄어든 반면 공공 부문은 159% 늘었습니다. 봉화 엽총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내년 1월 16일로 확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악화된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판 일정을 하루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상수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인 오늘은 출근길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난 늦은 밤부터 우리 지역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비는 오늘 오전까지 내리다 잠시 소강 상태에 든 뒤 내일 새벽부터 다시 시작되면서 대구와 경북에는 최고 20mm 더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골칫거리였던 미세먼지는 다소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을 수 있어 교통안전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구는 9도, 안동 8도, 경주 1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 이상 무척 높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일부 동해안 지역에 종종 바람이 강하게 불지만 대구는 17도, 안동 13도, 경주 2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훌쩍 웃돌고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종일 흐리고 지금 내리는 비는 오전까지 종종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9도, 고령도 9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고령 모두 17도 예상됩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7도, 구미 8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문경 13도, 구미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8도, 청송 6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13도, 청송 16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9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까지 비가 내린 후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주 후반부터는 겨울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